안녕하세요. 코인 즐겨찾기의 윤송아입니다. 요즘 대기업의 블록체인 시장 진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규모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그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그 전에 김도연 앵커가 월드게임 토큰 대표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코인기업 여기어때 김도연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게임과 블록체인을 접목시킨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뿅! 짠! 네, 여기가 WGT 사무실인데요. 어떤 곳인지 저랑 같이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제 WGT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어떤 회사죠? WGT는 월드게임 토큰의 약자로 전 세계 카지노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쓰이는 칩을 WGT 코인으로 대체하여서 저희 WGT 자체 생태계를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게임 개발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 90% 정도 온라인 게임으로 개발을 완료하였고 해외에 전부 파코라든지 GLI 라이센스를 획득하여서 다른 외국 필리핀 및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카지노와 직접 협약하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납품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내에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시드니 WGT 프로젝트에서 컨설팅 매니저를 맡고 있는 브라이트 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카지노에 블록체인을 접목하게 된 계기도 궁금한데요. 네, 카지노에 블록체인을 접목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블록체인이란 이 거래 시스템은 정말 깨끗한 거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거래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카지노를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게 된다면은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카지노를 이용할 때는 확률 조작이라든가 그러니까 사기라든가 이런 생각 불안감을 내포를 하고 카지노를 하게 되는데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남아있던 모든 거래들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한 카지노 게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블록체인으로 카지노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블록체인 카지노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이게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오스 덱으로 미리 개발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계속 사용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샤딩이라든가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하드포크도 전망이 밝다고 보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은 이오스 덱으로 전환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WGT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저희 WGT는 계속 블록체인 연구소도 서울대학교 내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블록체인과 카지노 게임을 연동하여서 결국은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목표를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코인 즐겨찾기의 코너 속의 코너, 핫코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가져온 코인은요, 바로 웹플릭스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핫코인 지금 시작합니다. 웹플릭스는 웹드라마를 전문으로 다루고 다양한 웹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방송 플랫폼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콘텐츠가 쏟아지면서 웹 콘텐츠 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불법 복제와 불법 다운로드의 문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산업이 계속 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웹플릭스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블록체인을 적용시켜 원본을 증명하고 저작권 보호 문제를 보완했습니다. 또 콘텐츠 플랫폼 운영에 기반이 되는 웹플릭스 토큰이 지난달 25일 코인제스트 거래소에서 아이오 세일을 했었죠. 그렇다면 웹플릭스 토큰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웹 드라마, 웹 예능, 뮤직비디오 등 웹플릭스 플랫폼에 업로드되는 모든 컨텐츠의 평가와 추천 리뷰 작성에 웹플릭스 토큰이 사용됩니다. 제작자들은 웹플릭스 토큰으로 수익을 지불받고 이용자들은 컨텐츠 중 마음에 드는 컨텐츠에 웹플릭스 토큰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토큰 알로케이션도 한번 알아볼게요. 토큰의 전체 발행 수는 270억 개입니다. 토큰 생성 이벤트 참여자들에게는 발행 예정 토큰의 33.3%,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생태계에 참여하는 파트너에게는 10% 등 보시는 것과 같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웹플릭스는 더하기 미디어, 라이댓, 엘리콤 필름, 배드보스와의 합작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더하기 미디어는 드라마와 영화 OST 제작을 기반으로 1000여 곡 이상의 드라마 OST 음원을 제작한 국내 유명 OST 제작사입니다. 웹플릭스는 공경수 대표가 이끌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IT 업종에 몸담으면서 다수의 프로그램 개발 기획 프로젝트에 참여해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요. 2018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 전략 전문 경영자 과정 학과 개설에 참여하며 현재는 웹플릭스 재단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플릭스는 짱짱한 어드바이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들으면 다 알 법한 분들이네요. 가수 김민종 씨와 개그맨 정찬우 씨, 그리고 축구 감독으로 유명한 신태용 감독이 어드바이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방송 플랫폼과 이용자 여러분을 연결하는 웹플릭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 저와 웹플릭스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네, 코인 진담 시간입니다. 삼성 갤럭시 S10의 원래 탑재 소식에 이어서 카카오톡도 지갑 탑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대기업들의 진입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시각도 참 분분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게스트분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신혜두네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3주째 지금 삼성 S10하고 카카오를 얘기하는데 딥하게 들어간 적이 없어갖고 좀 딥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에 짧게나마 소개 못했던 것들이 좀 있는데 생태계 구성이 사실은 본질이거든요. 생태계 구성하고 달러 연동 시간이 되면 그 얘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활약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출연해 주셨습니다. 위험의 조상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위험의 조상구입니다. 대기업이 블록체인을 제대로 알고 블록체인 철학을 이해하고 큰 그림을 가지고 가는지 되게 저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다 보면 좋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전 방송에서 탑비트 대표님의 그 자살 소식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는데 살아 계시다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저는 특별히 관심이 있는 거래소는 아닌데요. 네. 그냥 기독교인 것 같습니다. 예. 죽었다 살아났으니까요. 예. 제발 잘 하셔갖고 코인계 예수님이 되셨는데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담감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다고 언론의 뉴스에 나왔는데 언론사들도 자살한 거 맞냐는 의문을 제기한 적도 방송에서도 있죠. 맞아요. 예. 사회자님이 있는데 살아 들어오셨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그걸 뭐라 그러죠? 부활절인가 오늘이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어쨌거나 살아 들어오셨으니 하루빨리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피해 부분도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토크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텐데요. 두 분은요, 블록체인 산업에 이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우선 대표님은 긍정적인가요? 그럼요. 블록체인은 당연히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대기업 이해는 할 것 같아요. 다만
대기업도 기존의 삼성 같은 뭐 단말 제조사가 있고 뭐 포탈 같은 네이버나 아니면 그 카카오나 이런 데가 있는데 관점이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확실한 건 뭐냐면 블록체인이 기존의 독점 플랫폼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등장을 했지만 결코 기존의 독점 플랫폼을 와해시키기보다는 견제를 하면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그러면서 새로운 더 큰 시장을 키우는 그래서 슈퍼 플러스섬 시장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변화는 엄청난 큰 변화이기 때문에 기존의 플레이어들은 아주 조심했어야 할 거예요. 특히나 독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스스로가 그 트로이 목마를 키우는 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신의도님 의견이랑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하네요. 저는 뭐 기술적인 거는 좀 빼고요. 지금 너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중앙집권적인 탈중앙화 부분을 말씀을 건드리셨는데 지금 보시면요. 뭐 이거 시청자 지금 한 30명, 40명 되는데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 한 아무리 못해도 1000명이 들어오거든요. 탈중앙화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앙화된 우리가 TV 시스템이나 광고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접하지 않고 지금 이게 중앙화된 모습인데 그런 거를 이미 암호화폐 말고도 세상에서 살아보면서 많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걸 개념화해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화폐로 도입이 됐는데 뭐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미 블록체인은 말이 블록체인인 거지 탈중앙화고 탈중앙화는 이미 진행이 돼서 지금 원래 우리나라가 9시 뉴스 시청률이 가장 높았어요. 예전에는. 네. 근데 이제 1%가 안 나옵니다. 그럼 뉴스를 다 어디서 보냐?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화된 데서 무조건 송출하는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그래서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된 거를 기업도 느끼고 암호화폐 시장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 트로이 목마를 말씀하셨는데 반대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이 트로이 목마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멸망을 시키는 뭐 그런 과정인데 잘못하면.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트로이 목마로 들어오더라도 이 시장을 아예 다 삼키는 예. 반대로 보면 그러니까 이따가 조금 개념 정리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예. 제가 한번 이따 말씀을 제가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에요. 실은 인터넷이 탄생이 결국엔 사람들 인터넷이잖아요. 평등하게. 네. 그래서 사람들 그러니까 타임 매거진의 그 맨 오브 더 이어에 뭐였냐면 그 위가 맨 오브 더 이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인터넷이 커졌는데 나중에 그 참여를 더 이렇게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인데 결국에 인터넷 그 평등한 참여 공유 그 이런 어떤 인터넷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인트라넷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처음에 인터넷이 아주 그런 철학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다른 독점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서 왜곡이 된 것처럼 네. 지금 이 블록체인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왔지만 잘못해가지고 이 블록체인이 오히려 그 기존의 기업들이 하나의 어떤 툴로 이용해서 자기들의 중앙 집권적인 힘을 더 키우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그 웹 2.0 해가지고 사람들 참여에 의해서 오히려 그 독점을 심어했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블록체인은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더 독점을 심화시키는 게 아니고 새로운 더 큰 시장 그리고 또 그것은 사람들 위한 아까 말씀하신 탈중앙화된 그런 철학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 방송이 지금 중앙화와 탈중앙화가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스 경제 TV로 저희가 방송이 되는 동시에 또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네, 참 중앙화 재밌네요. 시스템을 가져가면서 탈중앙화에 대한 고리도 연결을 해서 가져가려고. 근데 기업도 모르는 거죠. 중앙화가 더 계속 공고히 갈 거냐 아니면 탈중앙화가 더 발전할 거냐 이걸 모르니까 지금 우리 경제TV처럼 양쪽 방송을 하듯이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앙화된 시스템도 물론 중요하지만 탈중앙화 시스템도 지금 충분히 숙지를 하지 않으면 기업적으로 나중에 성장성이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조금 이제 짚어드리자면 뭐가 있냐면 요거는 이제 내용에 이제 부합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암호화폐를 얘기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집중을 해야 되냐면 대기업이 들어오거나 국가가 들어오면 암호화폐 망한다. 아니면 걔네들의 생태계를 구성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삼성이 블록체인 기술이 그렇게 높은 기술을 구현한다고 알고 있는데 결국 이더리움 ERC 기반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왜 삼성은 자기가 갖고 있는 플랫폼, 카카오처럼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데 안 했느냐. 사실 이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 S10에 들어온 지갑에 들어온 코인만 상승이 몇 프로 할 것이다. 이거에만 지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작이 1년, 2년 이후에 어떻게 바뀔 거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짚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번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삼성이 알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락 안 온 거 보면 별로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터넷이 처음 그 등장했을 때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가장 주목받은 회사는 썬마이크로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시스코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까는 데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부가가치를 정말 크게 만든 거는 그 위에서 뭐 예를 들어 도로가 깔리니까 차 팔고 뭐 그다음에 여행 사업 이런 걸 한 응용 사업자거든요. 그러고 보면 거기에서 이제 구글이 나왔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나왔고 이러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시총이 높은 회사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OS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객들하고 접점을 확보해서 전체 생태계를 키워가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삼성이 그걸 알고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마디 이제 아까 이제 탈중앙화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인터넷 기업들의 독점이 과독점 돼가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블록체인 나오고 다오라는 컨셉이 나왔는데 실은 그거는 그 지향하는 이상적인 지향점이지 좀 더 현실적으로는 탈중앙보다는 탈독점인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인터뷰에서 중개자가 저희 이제 공유숙박 같은 경우 중개자가 정말 필요해요. 뭐 비트코인 좀 간단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개자가 자기가 기여한 만큼 페어하게 힘과 가치를 가져가면 괜찮은데 독점을 해서 가치와 힘을 다 가져가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탈중앙화라는 어떤 지향점이 있지만 그 모노폴리를 막 그 탈독점을 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팍스 TV 그 경제 TV 같은 경우는 중앙화 모델 같지만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오픈해서 누구라도 참여하게 하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쩌면 팍스 경제 TV가 이런 어떤 그 탈독점의 어떤 그런 모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혁명 이후에는 항상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이 탈중앙화와 중앙화 사이에서 어느 접점에서 이렇게 이루게 될까 매우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내놓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천만이 쓰고 있습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카카오는 지금 자체적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그라운드X 통해 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메인넷부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카카오 서비스에 월렛을 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 질문이 뭐냐면 이 카카오도 국민 메신저란 얘기가 이미 독점이란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독점이 돼야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태생이 네. 블록체인의 태생이 그런 독점을 깨고 힘을 집중화시키지 않고 사용자들한테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카카오가 누리는 그 힘, 네. 이거를 부인하는 그런 건데 과연 이런 어떤 그 블록체인의 그런 DNA와 그다음에 지금 향유하고 있는 서비스 독점 플레이어스의 어떤 그 지위를 어떻게 해서 조화를 이룰 것인가.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메신저에다가 월렛을 넣으면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블록체인이 일반화되는 시간을 땡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그 월렛 기능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길 원할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중앙화된 서버가 없이 개인끼리 피어투피어로 메신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텔레그램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연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그 파워나 이거를 넘어서는 네. 그런 가치를 그것도 아주 커다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산다고 하면 저는 아주 카카오 입장에 괜찮은데 과연 그럴까라는 퀘션이에요.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아마도 네. 서비스는 안 내지만 내부적으로 가장 블록체인 연구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서비스를 못 내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실 카카오톡으로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선물 많이 주거든요.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생겼고 너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드는 걸까요? 일단 경영적인 측면, 자본주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플랫폼 안에, 그러니까 알리바바 잠깐 예로 들면 알리바바가 이제 무료 정책을 했던 거는 6년간 지속을 했죠. 3년 했다가 아마존이 계속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버티니까 3년을 더 무료 정책에서 아마존을 떨쳐낸 게 이제 알리바바인데, 그걸 왜 그러냐면 플랫폼에 돈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서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은행에 있어서 예금이 많이 모이면 은행이 뭐 탄탄해진다고 얘기하듯이 네. 암호화폐도 자산으로 인정받으면 암호화폐가 카카오 지갑에 많이 우리가 장착을 시켜주면 그 자산이 다 귀속이 카카오가 일단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되죠. 그런 의미가 있어갖고 카카오 쪽에서 그리고 암호화폐 결제가 쉬워지면 만약에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인데 암호 결제를 많이 해주는 상점이 늘어나면 당연히 카카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상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카카오를 암호화폐 때문에 까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반사 이익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익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한 건데 네, 이제 본질을 좀 보자면 네. 삼성은 블록체인 기술이 있는데 이더리움으로 갔고 클레이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카카오에서 하니까 많이 가격이 오를 거야.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플랫폼 사업을 왜 하느냐. 아까 뭐 위원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를 까는 게 뭐 중요했다고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하고 이오스는 도로를 깔고 있는데 카카오는 도로가 있어요 이미. 너무나 좋은 8차선 왕복도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탭들은 어떻게 보면 무혈 입성인 거죠. 이미 4천만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카카오로 들어간다면 나는 엄청나게 성장하겠구나. 그러니까 중앙화 돼버리는 다시 문제점이 있는데 근데 얘네들은 왜 플랫폼을 만들었냐. 삼성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 코인을 만들었느냐. 삼성은 갖고 있는 플랫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 표준과 거의 맞먹는 이더리움 기반을 쓰는 거고 카카오는 자신 있는 거예요. 4천만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클레이튼 나와서 이제 이더리움처럼 성장을 할 겁니다. 메인넷을 할 거니까 메인넷을 하면 ERC 기반에 자기네들이 투자해놓은 코인들이 있어요. 그 코인들 다 뭘로 갖고 있냐면 땡겨서 클레이튼 생태계로 옮기는 거예요. 탭을.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냐면 이더리움이란 건물에 탭이라는 건 세를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 세를 들어갑니다. 메인. 그랬다가 이제 클레이튼이 나와갖고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이더리움에 있는 세입자들을 자기네 건물로 끌어와요. 그러면 그 건물은 임대료도 상승하고 사용자도 많아지겠죠. 그렇게 이제 클레이튼이라는 게 메인넷을 하면 자기네가 투자했던 코인들은 아무래도 대표하고 접촉하기가 쉽고 속도가 빠르다는 걸 검증해주고 우리 사용자가 4천만 이상 플러스 알파 해외까지 이렇게 되면 거기 있는 탭들이 야 이더리움에 있지 말고 우리 클레이튼이 더 좋으니까 글로 가자 이렇게 해갖고 클레이튼으로 이제 이합 집산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클레이튼이라는 플랫폼 코인이 나오는 이유는 삼성은 플랫폼이 없고 네. 카카오는 자기네 플랫폼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이 노드를 구성하게 될 거예요. 노드를 구성하면 삼성이 지원하는 S10에 있는 코인들이 뭐가 발생하냐면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수수료를 벌어요. 삼성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수료를 벌 수 있었던 정책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삼성페이도 활성화가 못 됐고.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2등 사업자, 3등 사업자였던 플랫폼 사업에서 다시 한번 1등 사업자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한테는 블록체인이 엄청나게 기회로 다가온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이렇게 다 움직이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한번 네이버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이버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네이버는 링크라는 코인 만들어서 하는데 네이버는 좀 조심스러운 거죠. 어쩌면. 근데 네이버의 경우는 좀 더 이런 전체 생태계의 이런 게임의 룰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 좀 더 그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링크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리버스 ICO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리버스 ICO를 이제 블록체인에서 뭐 되게 이제 인기가 있고 한데 저는 네이버가 그런 경우라고 보는 거죠. 기존의 그 게임의 법칙을 그대로 놔두고 독점주의를 유지하면서 단지 포인트로 줬던 거를 하나의 그 암호화폐를 끌어들여서 그 생태계의 가치 생태계를 좀 더 확장하는 것. 그런데 구조적으로 생태적으로 그거는 어떤 작은 변화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그 블록체인은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링크 같은 경우,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저 볼륨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블록체인 때문에 얻는 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이제 아까 그 카카오 관점에서 보면 만약 카카오가 전략을 정말 제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카카오가 한국에 머무르 있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의 성격 중에 하나가 국경이 없고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카카오가 국내에서 어떤 좀 독점적 지위를 블록체인 때문에 좀 잃더라도 블록체인의 글로벌 성격을 이용해 가지고 글로벌 진출 쪽으로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더 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충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일단은 네이버의 전략을 좀 보면 네이버는 사실은 지금 시스템이 사실은 좋아요. 블록체인보다. 왜냐하면 1등 사업자에다가 웹 기반이기 때문에 모바일로 가는 걸 상당히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네이버가 원래는 이번에 인터넷은행 진출해서 출사표를 낼 거라고 했는데 네이버가 발을 싹 뺐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보는 관점은 뭐냐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의 뭐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 사업자 은행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확장성은 사실 없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 은행은 포화 상태인데 인터넷 은행이라는 게 결국엔 우리나라에서 그냥 밥그릇 싸움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블록체인 위에서의 금융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글로벌 싸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을 연결하고 동남아를 연결하고 글로벌을 연결할 수 있는 코인이라는 것 때문에 연결이 되는데 한국 사업자에서는 네이버가 더 이상 뭐 리스크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은행 사업을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자체 판단이 내려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인터넷 은행 제3은행 탄생이 네이버가 될 거라는 의견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금 발을 뺀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네이버는 지금 포커스는 플랫폼 사업은 지금 워낙에 잘 갖고 있다 보니까 금융 쪽 사업으로 포커스를 맞출 거라고 지금 보기는 하는데 일단은 시장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만약에 변하는 게 있으면 한번 짚어는 드리겠는데 지금까지는 일단은 조금 늦어요. 네. 워낙에 지금 갖고 있는 인프라가 탄탄하다고 느낀 건지 조금 늦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삼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다음은 바로 두나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나무의 진행 상황은 어떻죠? 두나무는 기존 플레이어가 아니고 이제 그 블록체인 등장하면서 그 암호화폐 그 기존에 지금 이제 거래소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네. 아마 가장 그 현실적이면서도 되게 유연하게 시장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두나무의 그 이제 그 플랫폼에 대해서 이렇게 비전 같은 걸 들어보면 너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일까? 솔직히 메인넷들이 많이 있지만 메인넷을 OS로 친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OS를 만든 나라는 미국밖에 없거든요, 거의요. 그런 면에서 비전을 크게 가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실은 그 코인 플러그의 메타디움에 대해서 실은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저희 협력사이기도 하지만 페이스북이 얼마 전에 그 1억 명의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노출됐거든요. 근데 그건 엄청난 범죄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패스워드가 노출이 되지 않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든 기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엿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 아이디 페이스북에 아이디를 쓰면 로그인을 여기저기 할 때 뭐 새로 등록할 때 그냥 페이스북 아이디 이용해서 편리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내 정보가 페이스북에 다 들어갔는데 그거를 페이스북이 내 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그냥 방치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런 페인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메타디움처럼 그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살리면서 그거에 대한 제어권은 사용자가 갖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저는 기대가 됩니다. 지금 뭐 두나무나 이런 데보다 어쩌면 더 그렇게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거를 해결해주는 그런 것들이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두나무는 특별하게 언급을 안 해도 이미 카카오하고 연관 있는 기업인 건 다 아는 거고 업비트가 또 중간에 들어가 있고 그래갖고 두나무의 의견을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을 그냥 다시 짚고 그다음에 기업 홍보가 될 것 같아서 안 하고요. 그냥 두나무 쪽에서는 뭐 암호화폐 쪽 연관 사업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일일이 다 잡으려면 시간도 없고 그 삼성보다는 더 빨랐다 사실은. 근데 내부 개발은 삼성이 빨랐을 것 같고 서비스 실용화 측면에서 두나무 쪽이 훨씬 더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많다. 왜냐면 뭐 인터넷 은행을 갖고 있는 것부터 해서 그게 지금 카카오 메신저에 들어있고 그 안에 또 암호화폐 자산이 들어가고 그걸 또 매도 처리하고 정산 알 수 있는 거래소까지도 연계시킨다 그러면
재산 신금융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블록체인 산업 금융권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결은 시켜놨다. 근데 대신 이 연결시켜놓은 게 이제 어느 정도 시점,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정보 발표들이 일어나는 시점에 얼마나 시너지를 낼 거냐. 그리고 또 삼성이라는 대기업도 얼마나 준비를 해서 따라가느냐,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데에서 더 많은 발전을 준비하고 있느냐가 있는데, 이따가 대기업 포인트 관련,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포인트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 네. 그 밖에요, LG, 코롱, KT, 하나 등도 블록체인 실용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국내 기업 모두 다 지금 제가 부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통신사 두 곳에서 있었는데요. 네. 예. 통신사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근데 SK가 되게 그 ID 산업 이런 쪽에 메타디움도 같이 이렇게 뭐 하는데 뭐 일단은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기대하는 거는 LG예요. 저번에도 약간 얘기를 했지만 LG가 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는 그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그 게임 체인저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팔지 말고, 네. 만약에 LG가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편하고 아주 그 안전하고 이런 암호화폐 지갑을 판다면 스마트폰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실은 대단히 그 마케팅적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꽤 많이 팔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삼성보다도 LG는 그런 어떤 새로운 그 게임의 룰이 바뀌길 바라는 어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렇게 여기 방송국 들어올 때도 신분증을 제출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씩 저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곤란했는데 이 SK 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사실 돈은 놓고 와도 핸드폰은 들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들어보셨는지? 네, 뭐 아이디를 장악하는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 무서운 게 소셜 네트워크도 무섭지만 아이디 레이어를 장악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블록체인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는 거고, 다만 이제 이 사업을 이 블록체인의 문제가 뭐냐면 네. 기존의 사업자들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간단하거든요. 뭐 돈 투자해가지고 이윤 남기고 이런데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돈을 남기는 사업을 하는 모델이 아닌 거예요. 살짝 이용해가지고 뭐 시스템을 효율화시켜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든가 아니면 수익을 어느 정도 상출할 수 있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사업자를. 네.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궁극적으로 극복할 것인가. 이건데 뭐 SK나 이런 데보다 그런 면에서는 삼성이 되게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이나 LG는 블록체인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많이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상충이 당장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통신사나 다른 기존 플랫폼 사업자들은 사업이 잘 돼도 나중에는 이게 잘못하면 자기한테 비수가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그 성격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그 DNA의 차이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본격적으로 하다 말거나 이렇지 않을까. 다만 네. 카카오톡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로 플레이하는 거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그 자회사로 하고 이런 모델을 진행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최적으로 기술을 받아들이고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가는 방법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도입을 이렇게까지 박차를 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빅픽처가 뭘까요? 일단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가 되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대기업이 우호적이진 않았죠. 암호화폐 탄생 배경을 보면 사이버펑키라는 이제 뭐라면 다 귀찮은 거야. 그냥 중화되어 있는 것도 귀찮고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그러니까 오타쿠라 그러죠. 일본어로 뭐 오타쿠 그런 집단에서 이제 탄생을 했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한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기존 플레이어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네이버 우리나라 다시 한번 방송을 언급해서 좀 송구스러운데 중앙화된 방송 시스템이 유튜브한테 잡힌 것만 딱 우리가 트렌드로 이미 지표들이 너무 많이 났어. 3년 전인가 2년 전에 네이버의 광고 수익이 유튜브한테 일반 지상파 3사한테 넘어갔습니다. 네, 이미 넘어갔고 이미는 너무 큰 격차가 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네이버가 이제
유튜브한테 지는 사건이 나와버린 거야. 지상파가 진 거는 어차피 뭐 인터넷에서 질 거라고 봤는데 격차가 너무 크고 이제 유튜브까지 네이버를 넘어간다. 그러면 유튜브하고 네이버는 같은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인데 동영상하고 그냥 글자 서비스일 뿐인데 뭐가 틀리냐. 유튜브에는 보상 체계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이제 황금을 찾기 위해서 유튜브로 넘어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유튜브도 위험해진 게 뭐냐. 유튜브의 수익 구조가 또 불공평해요. 예, 해보신 분은 아는데 불공평하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네이버가 무너지기 직전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가 그걸 가져갔고 이제 유튜브 이후에 무슨 플랫폼이냐 그러면 이제 그게 타중화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삼성이나 카카오라는 지금 기존 사업자나 이게 좋지만 이거를 갈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엔 무료 사용자 수수료가 적어지던가 아니면 공평하게 물론 그들이 공평하게 수익을 갖고 가고 싶은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익이 공평해지고 누구나 수익을 가질 수 있는 플랫폼을 누구나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소비자 입장에 맞춰서 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들도 지금 이 서비스를 하고 싶진 않지만 해야 돼요. 하는데 대신 그럼 이 서비스를 하면 수익이 낮아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더 많이 모을 수 있으면 된다. 100명에서 1,000만 원을 먹었던 걸 그럼 10,000명에서 1,000만 원 먹는 구조로 키우자 시장을. 그러니까 키우기 위해서는 글로벌화 전략. 결국에는 글로벌화 전략으로 수수료를 낮추면서 더 많은 플랫폼의 사용자를 높여서 기존까지 우리가 벌었던 사업 이익률은 떨어뜨리지 않는 상황을 하려다 보니까 더 많은 플레이어를 모을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성격이 되니까 그래갖고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이죠. 암호화폐라기보다 블록체인 시장에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결국 2등 사업자, 3등 사업자들이 이 블록체인을 갖고 1등 사업자를 노린다 그러면 등에 칼을 꽂게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결국에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제 네이버, 2등 사업자, 그러니까 삼성은 스마트폰에서 1등 사업자였지만 2등, 3등으로 밀리고 있죠. 플랫폼에서는 3등 사업자는 마찬가지고. 그래갖고 LG나 삼성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무기가 될 수 있고 신무기가 될 수 있고 카카오 쪽에서도 아직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는 이제 네이버를 넘어서 금융까지 붙였으니까 글로벌 이렇게 가려다 보니까 블록체인 이렇게 좀 일반 분들은 좀 쉽게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어요. 네. 어젠가 그젠가요.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실은 자연스럽게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 주주들이 나서서 자연스럽게 한 건데 대기업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캐치한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아까 유튜브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우리가 단순히 정보 소비자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해가지고 블로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블로깅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임팩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막 나오고 보급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방송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송 이제는 개인이 미디어가 되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거대한 탈중화된 흐름을 타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컨텍스트로 흐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어떤 플랫폼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한 가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들이 엄청난 다양한 기술로 임파워되는 거예요. 옛날에 개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3D 프린터가 있으면 내가 공장이고 내가 그냥 스마트폰이 있으면 방송이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파워된 사람들이 그들을 제대로 이렇게 활용하기 그러니까 그 흐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공정하지 않으면 착한 게 엄청난 경쟁력이란 거예요. 그럼 아까 구글 말씀하셨잖아요. 유튜브도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참여를 하는데 지금은 더 강화되지만 여기에 유튜브의 문제는 뭐냐면 언페어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튜브 말고 지금 현재 구글의 위상도 흔들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구글이 지금 오늘 같은 구글이 된 거는 페이지 랭크 때문이에요. 페이지 랭크는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링크를 거느냐를 구글만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지금 그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블록체인이 나와서 사람들이 편하게 마이크로 페이먼트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그 기록이 다 오픈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결국에 내가 어떤 컨텐츠를 무료로 보는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해주는 게 뭐냐, 어텐션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어텐션을 주는 거를 구글이 그 다 갖다가 자기들이 돈을 만드는데, 만약에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제대로 된다면 앞으로는 내가 그 광고를 안 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가치만큼 해주면 사람들이 많이 돈을 낸 곳이 페이지 랭크에서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글의 페이지 랭크 지금의 그 독점적인 자리가 와해될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유튜브가 기존에 없었던 그 미디어로서의 제대로 된 플랫폼을 해주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공정성 때문에 만약에 기술이 더 계속 발전하고 이러면 유튜브도 공정하게 가지 않으면 와해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대기업의 블록체인 시장 진출에 관한 토크를 한번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의 블록체인 시장 진출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시작됐던 스타트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서로 상생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근데 이거는 좀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중소기업만으로 지금 이거를 활성화해갖고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카카오 한 방이 10년 동안 암호화폐 그렇게 뭐 인프라 넓히네 뭐 시장이 확대되네 하는데, 카카오 한 번에 국민들이 인식이 바뀌고 이게 뭐야. 그 전까지는 틀리법을 하다가 이제는 카카오 비트코인은 몰라도 이제 또 카카오 때문에 암호화폐지가, 그다음에 삼성 S10 때문에 암호화폐지가, 이러기 때문에 누가 뭐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데, 이제 대기업이 들어오는 방향하고 스타트업이 들어오는 방향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대기업은 하기 싫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기 싫지만 이건 안 하면 뒤처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1등 사업자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포인트 얘기를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인트 있죠? 현대 포인트, LG 포인트 얘기해도 될 겁니다. 있는 거니까. 신세계 포인트, 이런 포인트들이 이미 코인으로 다 전환이 됐어요. 기업 안에서. 예, 그 업체들, 블록체인 업체들 미팅을 했는데 이미 포인트가 코인으로 다 바뀐 건 맞는데, 나오질 못하는 게 정부에서 아직 정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를 못하다 보니까 이미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만나갖고 이런 포인트를 코인으로 바꿔준 사실까지는 저희가 이제 전달을 받았는데, 이거를 앞으로 도입을 시키는 데는 이제 정부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코인으로 바꿨느냐? 포인트나 코인이나 별 의미는 없거든요, 사실. 예. 그런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포인트는 낙전 수익이라 해서 기업이 가져가요.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면 그게 그러니까 나의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이 돼버립니다. 이제는 안 쓰면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게 빚이 되는 거예요, 그 회사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삼성 플랫폼 안에서 쓰는 만 가다 놓으니까 이 사람 현대를 많이 가는데 이 포인트 쓸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쓰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생태계를 어떻게 해요? 연결할 수 있는 코인이, 포인트는 못 넘어가지만 코인은 그걸 다 연결해 준다면, 그러면 어디서든 삼성이 갖고 있는 포인트를 소멸시켜버리면 나의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이, 부채가 마이너스가 탕감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기업 쪽엔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서 지금 제가 예전에도 포인트가 암호화폐로 제일 먼저 가는 게 대기업이 할 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갔고, 라쿠텐이 이미 일본에서는 1년 전에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라쿠텐이 또 뭐 하냐면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를 받아내면서 18번째인가 아마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할 수 있는 인허가 기준을 받아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암호화폐가 지금 일본 대기업이 계속 진출하고 SBI 홀딩스에서도 요번에 채굴 사업을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대기업들은 기존 1등 사업자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2등 사업자였던 이제 팀들이 1등 사업자가 되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대기업이 그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삼성이 원래 만드는 것도 그렇고, 카카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나 네이버나 아니면 삼성에 이게 자기 부정인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이런 것처럼 만약에 시야를 좀 더 글로벌리 넓힌다면 작은 희생을 통해서 실은 더 큰 걸 얻을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기업과 그 다음에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상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정부의 그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이에요. 결국에
블록체인으로 인한 변화는 기술적인 변화도 크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좀 늦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경제적인 변화, 그 다음에 조직적인 변화가 되게 클 수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결국에는 가치 생태계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가치 생태계에서 가장 핵심의 가치를 이렇게 나르는 거는 그게 토큰이고 코인인데 그거를 풀어줘야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전에 없었던 다양한 조직 혁신, 그다음에 경제 혁신, 기술 혁신을 시도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롭게 만들었는데 시장 진출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울 때 대기업하고 연계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되게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게 좀 있고요. 저는 이미 저는 이제 인터넷의 역사를 많이 보는데 넷스케이프 모먼트가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뭘 공부했냐 자바 그다음에 TCP IP를 공부했어요. 네. 근데 넷스케이프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즐기고 참여하고 이렇게 된 건데 삼성이 원래 내고 카카오가 앞으로 내고 이러면 블록체인 모먼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레쩌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하는데 만약에 월렛이 나와가지고 월렛을 통해서 이게 블록체인 세계를 접할 수 있게 되면 결국에는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그 대기업과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이 등장해서 기존 대기업도 사업이 어느 정도는 잘 되겠지만 그 외에 새로운 엄청난 새로운 변혁의 기회가 같이 들어와서 이게 대기업보다 더 큰 그래서 스타트업의 낙수 효과가 날 정도의 어떤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블록체인이 기존 플레이어들 사업자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스타트업의 어떤 새로운 어떤 급부상을 막는 쪽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대기업들의 블록체인 시장 진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도적인 면들도 좀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토크 시간이 지금 마무리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신두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라고는 지금 일단은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생태계의 변화나 어떤 코인이 주목을 받을까를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고 물론 기존에 이제 메이저 코인들도 좋지만 새로 이제 다시 메이저로 올라올 수 있는 코인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하면 조만간 아마 뭐 좋은 소식들이 연달아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 대표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험 CEO로서 한마디 드리면요. 7년 동안 조그만 한국의 스타트업이 어떻게 전 세계의 공유 숙박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50조 원이 되는 에어비앤비하고 맞짱을 떠보겠다고 하겠습니까?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이 들어오면서 거기에다가 결국에 다오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디지털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그 철학과 그 기능을 넣어서 50조가 되는 에어비앤비하고 한번 경쟁해서 그 공유 경제, 공유 숙박의 시장을 한번 재편해 보겠다고 하는 게 그게 블록체인이고 그게 암호화폐고 코인이고 토큰이거든요. 네. 이 정말 제가 피부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정부, 스타트업, 우리 국민 모두 나서서 좀 이 큰 혁신의 기회를 잡아서 우리도 잘 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도 이렇게 하는 그런 홍익인간의 기세를 좀 펼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네, 홍익인간까지 나왔는데요. 저희가 생방 2분이 남아서요.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한 말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제 대표님 말씀대로 너무 좋은데 지금 블록체인 하시면서 대표님처럼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아니면은 비즈니스를 하면 너무 좋은데 정말로 대부분의 지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로 모은 돈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도 1조 원 이상의 지금 피해액이 지금 발표가 안 됐을 뿐인데 피해액이 있고 아까 뭐 코인 예수도 말했지만 그 양반도 결국엔 뭐 예수가 아니라 돈을 떼먹고 간 도둑놈이죠. 네. 네.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건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뭐 여기 지금 나오시는 대표님도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오히려 그런
방향성이 안 나니까 사기꾼들이 돈을 모아가고 이런 스타트업한테 지원이 안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네, 그게 하루빨리 좀 블록체인 시장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요, 지난 1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1년 뒤인 바로 블록체인 상용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쯤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저희는 더욱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 같이 할까요? 코인 즐겨찾기. 네, 다음 주에 뵐게요.